먼저 책은 어땠어요? 질문이나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EPS는 그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신경 써서 안 보긴 했는데 거기서 또 세전이익을 보라는 얘기를. 그게 영업이익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세전이익이라고 하는 게 세금 전이익이잖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미국 기업은 좀 더 그렇게 되는 거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는 요인이,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이제 주로 해외에서 돈 번 거를 미국으로 갖고 올 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실제로는 안 내거든요. 왜냐면 미국으로 안 갖고 와서. 그러니까 돈을 벌면 세금이 잡혀요. 그러니까 세전 이익에 그 다음에 세금이 부과가 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으로 금액이 잡히는데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세전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세전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싶은 거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세전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 EPS는 그냥 여전히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얘기하는데 그게 주식수로 나눴다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게 관점 자체에 따라서의 얘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 프레임이란 책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됩니까? 랑 목사님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랑 이 대답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언페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말이죠. 근데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밖으로 보일 때 똑같아 보일지라도 목적에서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전히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하는 행동은 더 홀리한 행동일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는 행동은 여전히 더,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불순함 약간 이런 거 등을 통해서 다른 행동이에요. 애초에 액티비티가. 그게 그냥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PS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EPS를 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례해서 맞는데 그 행동이 그냥 그렇다고 한들 여전히 우리인 관점을 기업적 관점에서 시작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 수치가 잘못된 수치거나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쓰레기 같은 수치는 아닌 거예요. 약간 관점이 틀린 거지. 그 수치 자체는 죄가 없는 느낌인 거죠. 다른 질문? 책 보다가 보면은 네. 질문한다는 게 깜빡하고 메일 안 보냈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높다라고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정말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융공학적 기법인지 이거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 얘기 나온 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금융공학 기법 때문인지.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으로 처리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로 가는 건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익계산 서랍은 만들어진 거예요. 가공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진짜로 많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막 따로 뭐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환이익이 많이 났는지,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회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오늘 안 와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있고 지배주주가 있고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가 플러스고 비지배주주가 마이너스인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00억인데 이게 1100억이고 이게 마이너스 100억인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질문이 이해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기업의 개별 재무제표가 순이익이 900억이고 그러면 이거는 900억이랑 0억이죠. 모기업이니까. 모기업 돈은 다 자기가 번 거니까. 근데 자기업의 개별이 마이너스 200억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가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불러오는 게 마이너스 100억을 가지고 오고 마이너스 계산 시간 이게 1200억이라고 해야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200억일 때 1200억 0원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200억이 나올 때 50%는 이걸로 갖고 오고 50%는 이걸로 갖고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걸 합치면 여기는 얼마예요? 1000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합성해서 더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엔 이걸 합성해서 더한다고요. 1100 마이너스 100 이해되죠? 이게 적자가 났을 때 발생하는 구조라서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이면서 이걸 플러스인 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되죠? 저 위에 순이익은 왜 바로 더하고 이거는 50%만 더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이유. 이걸 바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랑 비지배주주가 저런 건데 얘를 이거로 들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자꾸 현대모비스랑 현대차 관계가 이게 아닌데 제가 뭔가 사실이 아닌 예를 쓰는 게 계속 불편해가지고 진짜 예를 쓸게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예로 이러면 이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20%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여기서 예를 들면 삼성 가족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라는 건 근데 삼성생명 거라는 거고요. 이거는 삼성생명계 아닌 삼성전자 거예요. 이거는 삼성생명 거 지금 기준이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삼성 가족이라서 이거를 합쳐서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합친 게 회계 기준이라고요. 1200억을 적어야 되는 거죠. 1200억이 발생한 건 맞거든요. 근데 100억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전히 지금 그 개념은 그냥 양수를 생각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냥 1000억이 있고 200억인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50%로 갖고 왔을 때 1100이랑 100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이게 양수 개념이 더 쉬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순이익이고 얘가 지배주주고 얘가 비지배주주인데, 그러니까 이 200억이란 돈 중에 100억은 내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거랑 아닌 거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익을 얼마냐라는 얘기고, 이것 중에 내 거가 있고 내 게 아닌 게 있다는 얘기여서 전체 우리 가족으로 돈을 얼마나 번 걸 보이면 이거인데 실제로 내 거인 게 있고 내 거가 아닌 게 있고. 이해돼? 1200억이어야 되는 거죠?
순위.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연결 재무제표인 거잖아요. 이게 연결이죠. 그럼 그거는 모기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아니 합친 거잖아요. 모기업의 개별 재무제표 플러스 네. 자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시를 검색을 할 때 자기업을 검색하면 연결도 같이 나와요. 네. 아,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이 개념 이해돼요? 사회사건 연결재무제표 안 나오지 않아요? 네, 방금 모회사로 질문했는데. 자회사로 아니, 질문.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랑 포함한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기업이면 네. 자식을 포함하고 자식은 아빠 기업으로 안 적어요. 그걸 좀- 왜냐면 자식은 아빠 기업이 상관이 없어요. 아빠 기업에서는 자식 걸 끌어올 거니까 자회사께 필요한 거고 자회사 거를 따로 적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와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기업 재무제표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기업 재무제표는 저렇게 한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 됐어요. 그러면 네. 모기업 그러니까 그 저기서 저 예로 들면 저 자기업이 또 자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면 저 예에서 모기업은 계속 연쇄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얘는 손자 기업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재무제표를 지금 더 보면 여기서의 케이스를 이걸로 봅시다. 아까처럼 1200 같은 걸 제가 멍청하게 잘못 적으면 멍청하게 잘못 적었지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괜히 맞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50%를 가져오는 거고 손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25%를 가져와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패밀리를 찢어서 보면 얘가 되는데 숫자로 하면 이게 순 집의 순 B 집의 순 봐봐요. 얘가 100억을 벌었어요. 얘는 개별이니까 이 100억이 자기한테 다 귀속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근데 자회사는 300억을 벌었다고 해봐요. 개별이니까 이거라고요. 개별 재무제표는 이게 아예 없어요. 이 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어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자회사 연결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얼마라고요? 400억이라고요. 여기는 얼마? 아니야. 이 100억을 찢어서 갖고 와야 된다고요. 30 350. 이해돼요? 여기가 50이라고. 근데 이제 얘를 또 갖고 있으니까 얘를 그러면 1000이라고 합시다. 얘도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가져와요? 1400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가져와요? 350억을 50%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175억이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1175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잠깐만요. 400을 찢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이거 찢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귀속이 안 되잖아요. 이 돈은 아. 귀속이 안 되는 돈이라고요. 아. 안 가져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손자회사한테 직접적으로 지분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5%의 지분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이 개별 재무제표로 가지고 오면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요거의 50%를 가져오고 이거의 25%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75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돈은 가져오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끌어오면 안 돼요. 알겠죠? 저 50%는 임의적인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원래 소유. 실제로 지분율. 소유 지분? 그러니까 저게 이게 30%면 30% 가져오는 거고 10%면 10% 가져오는 거고 90%면 90% 가져오는 거고 임의 기준이 하나도 아니고 실제 넘어. 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100%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 대한 비중이 낮으면 숫자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홀딩스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순이익이 있는데 그 순이익은 그냥 다 가짜 순이익이에요. 홀딩스 게 아니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홀딩스의 진짜 순이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워주세요. 책 얘기를 더 할 건 없나요?